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그 기본 취지는 마켓이 한 명이 있어요. 마켓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4명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어가 4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명이 보통 게임을 합니다. 5명이서. 사실은 마켓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 게임에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거래는 주고받지 않지만 자기가 마켓 역할을 하다 보면 다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전체 5명의 역할을 하면서 5명이 하면서 마켓은 돌아가면서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5명이서 한 번씩 마켓의 역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제가 이 게임을 처음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드게임으로 되어 있는 오프라인 게임과 그 다음에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 게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이블 PC에서 하는 거. 그 뒷단, 즉 2단계, 3단계에서 하는 그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마켓이 필요 없어요. 마켓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컴퓨터가 마켓의 역할을 하면서 해주기 때문에 마켓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만 1단계에서 오프라인으로 보드게임을 할 때는 마켓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이 게임을 설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나중에 뭐 마켓이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마켓의 역할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켓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경영 게임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마켓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자, 제일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마켓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마켓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드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자기들 각자 자산 시트를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이렇게 D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켓이 한 사람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정도의 마켓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마켓이 바빠요. 여기 쭉 이게 마켓은요 이렇게 책상에다가 돈도 이거 종류별로 쫙 이렇게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다 이거 구분해야 되고요. 채권 증서도 뭐 5천원짜리, 만원짜리, 뭐 1,000원짜리 해갖고 다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그 다음에 상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증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쫙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마켓이. 왜? 여기서 대부분의 거래는 누구랑 한다고요? 그렇죠. 플레이어와 마켓의 거래가 90%입니다. 95%. 다 전부 다 마켓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플레이어들끼리 치고받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 거래들은 그 지시가 걸렸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마켓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프라인 보드게임에서는 마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마켓의 롤은 회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 정부 회계, 은행 회계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이쪽 단위 관심이 있는 거지 여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책이라든가 설명하는 데서는 마켓의 역할을 많이 뺀 거예요. 주로 플레이어에 대한 경영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켓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게임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 규칙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켓이 게임 준비를 하고 마켓이 게임 준비한다는 거는 뭐죠? 그렇죠. 판을 딱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이 딱 앉고 나서 자기 말 딱 하나씩 놓고 부동산 칩도 하나씩 3개씩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켓이 이제 딱 이거 상품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켓이 제일 먼저 2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돈을.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돈을. 20만 원씩 빌려주는 것도 투자를 해주는 자본금으로. 20만 원, 20만 원 다 받아요. 그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려면
크게 세 개가 필요해요. 첫 번에, 여러분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가게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 뭐 사무실 없이 뭐 안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그 무점포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게를 얻어야 돼, 가게. 가게 임차를 해야 되죠? 빌려야 되죠? 예. 20만 원 있으니까 내가 20만 원 있으니까 20만 원 가지고 그렇죠? 20만 원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4만 원. 그냥 이거는 게임의 그 신속한 게임을 위해서 그냥 4만 원씩 똑같이 해놨어요, 그냥. 네,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기본 시설 공사. 창고도 꾸미고, 뭐, 가게도 꾸미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어떤 그 기본 시설 하는데 한 6만 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정해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게 임차는 6만 원, 4만 원 쓰고 6만 원 쓰니까, 시설 쓰니까 10만 원 썼죠? 네, 10만 원 쓴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 쓴 거예요. 세 번째 가갖고, 그렇죠. 세 번째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가가지고는 상품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상품. 제가 전 시간에 그랬죠. 상품 매입은 뭐라고요? 선택. 선택.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직 게임 시작하기 전이니까. 왜? 우리가 사업하려면 물건을 있어야지 뭐 사고 팔 거 아닙니까? 창고에도 진열도 좀 해놔야 되고, 가게도 진열도 해놔야 되니까, 기본 상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사위 굴리자마자 상품 판매 나올 수 있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내가 자기가 돈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내가 얼마를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그렇죠. 마켓이 돈을 다시 받고 상품을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딱 게임의 준비입니다. 준비. 게임의 준비가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켓이 딱 게임 세트를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구성물들을 싹 셋업해 놓은 다음에 20만 원을 플레이어한테 주고, 그 다음에 20만 원 받은 플레이어들은 6만 원, 4만 원 지출하고 6만 원 지출하고, 상품은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금액 자기가 어쨌든 편한 금액대로 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금이 예를 들면 한 7, 8만 원 남고, 그렇죠. 남고,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 6만 원, 그 다음에 상품 한 3만 원, 그러면 7만 원 현금 이렇게 갖고, 그러고 이제 게임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을 정해야지, 선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선정하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씩 그 주사위 던져가지고 숫자 제일 많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부터 시작하며 그 사람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보드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의 진행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 자, 첫째, 아까 한 얘기입니다. 자, 마켓은 게임의 준비를 한다. 마켓은 게임의 준비를 한다. 각 플레이어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를 마켓과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거래는 마켓하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켓하고 한다. 그 다음 회사 이름을 정한다. 이건 뭐 적정하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정해야 또 재미가 있으니까 정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0만원 투자 받는다기 1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4만원을 지급을 하고 한다. 그 다음에 6만원 가지고 인테리어 한다.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한다. 현금으로 요거라는 거예요. 요게 준비예요, 준비. 요거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요거 준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정한다. 예, 선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정한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계 반대가 그래가지고 주사위 2개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굴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두 숫자의 한 만큼 왼쪽 위에 출발 칸부터 교통사고 방향이다. 교통사고 방향이 갑자기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뭐라고요? 출발 칸. 여기가 뭐예요? 정상 칸. 여기가 뭐예요? 교통사고 칸. 여기가 세무조사 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그 전통적인 윷놀이는 여기서부터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여기서부터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얼마만큼 간다고요? 주사위 2개의 한 만큼 간다.
숫자 한 만큼. 합해서 7이 나오면 7칸. 합해서 5가 나오면 5칸.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예. 해당 칸에 걸리면 해당 칸의 지시를 수행하고, 지시는 뭘로 한다고요? 숫자. 그렇죠? 그 숫자. 나온 숫자만큼. 5개면 5개. 7개면 7개. 5,000원, 7,000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션칸에 도달하면 방향을 틀어서 중앙 복권칸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복권 미션칸 4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중앙으로 다 튼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유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션칸이 걸리면 하나의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런 얘기예요. 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도는데 1시간 전에 한 명이 파산자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1시간 되기 전에. 파산자라는 건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출도 받고, 대출도 안 되면 상품도 팔아먹고, 다 팔아도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두 손 들어야지 뭐. 파산하면 어떻게 돼? 파산하는 순간에 게임 끝나고, 그 시점에 각각의 남아있는 플레이어들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너 상품 얼마가 있어? 돈 얼마 있어? 외성 채권 얼마 있어? 채무 얼마 있어? 이런 걸 따져가지고 순자산이 금액이 제일 큰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1시간이 지났는데도 파산자가 안 나와. 그러면 1시간 정도, 또는 뭐 1시간만 2시간 상관없어요. 원칙적으로 1시간 정도를 본 거예요. 1시간 정도 해서 게임을 종료하고 그 시점에서의 순자산 금액이 제일 큰 사람. 순자산이 크다는 말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렇죠. 이익이 제일 많이 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의 현재 진행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사위를 우리가 합한 만큼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예를 들면 4와 3이 나왔다면 7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7칸 이동시키고 거래기 모두 7만큼 수행한다. 자, 그런데 다만 플레이어의 보유자산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보유자산이라고 뭐냐면 내가 상품을 7개를 팔으라고 7이 나왔어요. 7을 갔더니 7째 칸에 가보니까 상품 팔아라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산을 보니까 내가 상품 재고를 보니까 7개가 안 돼. 5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5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품이 10개 있어. 7개 팔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외상으로 팔으라고 해놨네? 외상으로.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하는 거야. 현금 같으면 무조건 팔죠. 현금 판매 안 하는 바보는 없죠. 외상인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외상인 경우에. 왜?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막말로 해가지고 정상칸에 가야지 외상대금을 받는데 정상칸에 도달하기 전에 예를 들면 경비 같은 게 막 묻어맞아가지고 내가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대출받고 막 이러면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다. 나 외상 판매 싫어. 안 팔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이 경영이 왜 게임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게임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자,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온 거를 갖다가, 지금 요 지식하는 우리가 회계학적으로 한번, 회계학습적으로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회계학으로, 회계 공부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 만약에 분계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계에서는 상품 7개 곱하기 2,000원을 그렇죠. 외상으로 판매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외상이라고 외상 판매라고 걸리자고요. 그 7개를 갔더니 7칸을 갔더니 외상 판매 딱 걸렸어. 그러면 외상 판매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상품 7개를 어떻게 돼? 2,000원씩 14,000원이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우리가 팔 때는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살 땐 1,000원이고. 그 2,000원, 14,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돼? 회계에서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뭐예요? 이거를 붕괴를 해야 되겠죠? 붕괴하고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전기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차변에 뭐, 예를 들면 차변에 외상매출금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4,000원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상품 매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4,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이거 배우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배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이거 배우자고 그러는 거라고, 이거.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걸 왜 자꾸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의사결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의사결정 없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문제 푸는 거밖에 뭐가 의사결정이 있습니까? 그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지, 내가 이걸 갖고 이거 풀을까 말까? 이거 7개인데 왜 7개야? 이거 5개로 할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그냥 7개 이거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내 지식 갖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붕괴하면 하고,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그렇죠. 경영 의사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에다가 그냥 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그러지 않고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 회계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경영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경영을 붙였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왜 경영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그냥 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그러면 되잖아요. 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쓸데없이 우리가 여기다가 뭐 경영회계 이렇게 왜 붙여놨습니까? 이거 왜 붙여놨어요? 이거. 그렇죠. 의사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경영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회계는 뭐예요? 경영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회계라는 말을 붙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회계와 함께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개 내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도 중요하네.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금을 내가 흐름을 판단해갖고 내가 이걸 팔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 그런 의사결정.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렇죠.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회계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뭐 2개의 주사위가 같은 숫자가 나온 때에는 추가로 뭐 복불복 카드를 한 장 선택. 단 말을 이동할 때는 그 합계 숫자만큼 이동하지만 거래 규모는 2배다. 예를 들면 4인 경우에는 말의 이동은 8이지만 거래 규모 18이다. 이거 벌써 몇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더블이 나왔을 때, 그렇죠? 더블이 나왔다는 얘기는 숫자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3이나 3, 뭐, 2나 2, 뭐, 1이나 1, 뭐, 6이나 6, 그럼 6땡이잖아요. 6땡 이거. 어? 6땡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칸은 몇 번 가요? 12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칸도 막 더블로 가는 거 아니에요? 24칸 가는 게 아니고, 칸은 12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래 규모는 24개, 24. 상품 구매하면 24개, 상품 팔면 24개, 경비 같으면 24,000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울러서,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요? 복불복 카드 하나 추가로 꺼내서, 복불복 카드의 내용까지 수행하고 나서 다음 플레이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그 주사위 던지고 말의 진행 방향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있으면 이제 여기 출발칸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출발칸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출발칸, 정상칸, 그렇죠? 정상칸. 그 다음에 교통사고 칸, 세무조사 칸.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이거. 그죠? 출발칸, 정상칸, 교통사고 칸, 그 다음에 여기 뭐 세무조사 칸, 미션 칸 4개.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자산 칸, 요거 5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다 있잖아요. 예?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거에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더블. 자기가 자기 거에 들으면 자본적 지출 5,000원. 남이 들었으면 이용료 받는 거. 그렇죠? 칩이 하나 있으면 5,000원. 칩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만 그
가로 안에 써 있는 거, 그 금액. 집이 2개면 더블로 받고, 두 배로 받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6가지 있잖아요. 상품 현금 회상, 상품 구매 현금 회상, 상품 판매 현금 회상, 경비 현금 회상.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죠. 이 비용칸까지. 이렇게 해서 비용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복권칸 얘기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아까 그 보드게임 판 얘기한 거 설명 다 한 거예요, 규칙. 보드판에 있는 내용도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 규칙에다 반복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앞에서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요거 조금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말이 시작을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 쭈쭈쭈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동하다가 자산칸에 걸리면 자산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션칸에 가면 미션카드 뽑고 방향 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조사칸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세무조사, 이거 병원, 사고인가요? 병원 가면 이 병원칸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또 자산 나오면 자산 사고. 미션카드 걸리면 또 꺾어지고. 정산칸에 오면은 정산하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또 미션칸에 오면 미션으로 꺾어지고. 복권으로 오면 또 복권칸으로 해서 저 중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세무조사 칸에 들어오면 또 세무조사로 들어오고. 쭉 가다가 미션 칸에 가면 또 꺾어지고. 아니면 출발지 칸에 가면 또 새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국고 버리고 3만원 받고. 다시 시작하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이게. 거기까지가 13번이 거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14번이 이게 이제 사실 14번이 원래 저희가 게임을 기획해 놓은 거에는요, 14번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습니다. 원래는. 말이 겹쳤다는 말은 저희가 그 윷놀이에서 말 겹치면 이게 하잖아요, 말. 아마 윷놀이에서 말 겹치면 아마 그 말이 아웃될 거예요, 아마. 그 겹친 애는 아마 처음에 그 출발지 칸으로 아웃돼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데 저희는 이게 그 말이 겹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7이 나왔어. 7칸을 짜자자 하면서 7칸에 서 있는데, 또, 다른 플레이어가 또 7이 나왔어.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가 요 3지점에 있다가 4가 나와서 이렇게 왔어. 이렇게 겹쳤다, 이런 얘기죠. 이건 말이 겹쳤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겹쳤다. 이러면 어떡할 거냐. 원래 윷놀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잡힌 놈, 앞에 있는 놈은 다시 여기로 빡 백하죠. 이거 원래 백해버려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결국 잡혔잖아요. 얘는 잡았고. 그래서 그냥 잡은 사람이 잡힌 사람한테, 그렇죠, 5,000원을 받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나도 5,000원 내라. 원래는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하려면 이거 굉장히 재밌고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룰이. 그래서 좀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문제가, 15분 대출 문제가 있는데, 요 대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 자체가. 복잡한데, 대출은 이겁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임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출. 근데 강제로 대출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현금이 부족할 때. 그렇죠?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금이 부족해. 물건도 사놓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경우죠. 내가 지금 보니까 물건을 좀 사놔야 될 것 같아, 내가. 왜냐면 내가 보니까 그 미션 카드에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내가 미션 카드에서 막 광고비 막 지출해가지고 내가 이제 상품 판매 걸리거나 하면 막 그냥 2배, 3배 팔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상품이 다 걸렸을 때 상품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음번에 내가 한번 걸릴 것 같아, 상품 매출이. 주사위 딱 던져가지고.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까지냐면 2배 가격을 2배 수량으로 팔아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따따블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66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66이 나오면 이제, 자, 2배 수량을, 이런 것도 있어요. 2배의 수량을 2배 가격 팔아라라고 미션 카드에서 내가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인터넷 광고를 했더니 인터넷 광고 카드 옵션에 다음에 너 상품 걸리면은, 매출 걸리면은 2배로 팔고 2배 가격으로, 2배 수량을 2배 가격 팔아라라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이런 게. 이런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카드를, 미션 카드를. 이 돈 지불하고, 광고비 지불하고 갖고 있어. 딱 쪼고 있는데, 상품이 없어. 못 쓰잖아, 이거. 근데 내가 보니까 66이 나왔어, 66이. 내가. 그 다음에 딱 던졌더니 6땡이 딱 나왔어. 6땡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얼마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돈 왕창 버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6땡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6땡이면 어떻게 돼? 12칸을 가는 거죠, 이동은. 이동은 12칸 맞아요. 12칸을 이동했더니, 딱 갔더니, 오케이. 현금 매출이 딱 걸렸어. 상품 현금 매출 딱 걸린 거예요. 12칸에 갔더니. 예. 그럼 이거 얼마 파는 거예요? 얼마 팔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저거잖아요. 흔들고 쓰리고 따따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흔들고 쓰리고 따따블이야. 흔들고 쓰리고 따따블이라고. 보세요. 자, 12칸 이동했죠? 그러면 12개 파는 게 아니죠? 몇 개 팔아요? 24개. 따블이니까. 그렇죠? 상품 24개 파는 거예요. 곱하기 두 개, 수량 2개로 팔으려면, 왜? 광고 했으니까. 48개 파는 거야. 근데 2배의 가격이네. 2배의 가격은 48면은 96,000원이잖아요, 원래. 예? 근데 96,000원은 어떻게 돼요? 2배 가격으로 팔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박 나는 거지. 뭐 이게 뭐 한 번에 20몇만 원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19만 2천 원이에요, 이게? 예. 19만 2천 원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으로. 원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원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원가? 원가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이거, 원가? 몇 개 나갔죠, 원가? 원가는 48개 나갔죠? 맞잖아요. 24개 나갔는데 2배로 팔으라 그래서 48개 팔았잖아요. 근데 48개가 원래는 2,000원이 돼야 되는데 2배 가격을 팔니까 4,000원에 팔았으니까 19만 2천원이 된 거니까 결국 얼마예요? 원가 9만 6천 원을 판 거니까 한 방에 마진이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한 방에 마진이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1등이에요, 1등이잖아요. 보나마나 1등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상품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야, 내 자산 갖고 있는데 그 자산에 보면 뒷면을 딱 열잖아요. 뒷면을 열면은 거기에 담보 평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출 받는 통상 50%예요, 사실은. 거의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로다 마켓에다가 돈을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내 자산 카드를 뒷면으로 이렇게 엎어놓으면요. 엎어놓으면 이게 담보 대출 받았다는 게 표시가 딱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딱 엎어놓습니다. 엎어놓으면은 자산을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놔요. 앞면을 뒷면으로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담보 대출의 표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대출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돈을.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정상칸에 가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돈 빌렸으니까. 이자를. 거기 이자 금액도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출 증서에.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출금을 나는 언제든지 내 순서가 오면 정상칸에 가기 전에 이자 내기 싫어서 내가 자금이 있으면 갚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국세청 지역하고 병원 지역은 지난번에 이게 제가 플로우 차트까지 그려서 전부 다 설명했죠. 어떤 경우 찬스카드, 그 다음에 비용지불, 따블, 뭐 이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뭐 중복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카드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복부별 카드 설명 드렸고, 찬스카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현금 1차로 어떻게 돼요? 대출 받거나, 대출도 더 이상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을 원가로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 파산.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의 규칙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플레이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플레이를 다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